금이 되게 여러 가지들이 좌우를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금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원자재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주식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뭐 아니면 이 나라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금이 성장하는 것도 없고 뭐 예를 들어 금이 그렇다고 배당을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랑 두 번째는 이제 금에 대한 보유 비용에 반비례하거든요. 보유 비용이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얘기하면 이제 달러가 높거나 금리가 높으면 금을 보유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지수와 반대로 간다. 그것도 하나 있고 예. 하나는 이제 금리가 좀 더 연관이 강한데 금리가 오르면 금 가격이 빠지고 네.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고 뭐 이제 이것저것 사도 되니까 그때는 금이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역사적인 수준으로 높은데 네. 금값도 역사적인 수준으로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1,900달러 이 정도면 꽤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작년부터 약간 그래프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보통 되게 일치하면서 가다가 작년에 금리가 오르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금리가 네. 이렇게 오르는데 네. 금가격이 별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보면 금 ETF로는 별로 자금이 안 들어와서 금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금 가격이 안 빠져요. 그래서 다른 수요들을 봤더니 네. 중앙은행이 역대 그 집계 2010년부터 집계가 되는데 네. 중앙은행이 금을 역대 최대로 많이 샀고 더 집계가 안 되는 리테일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개인들이 은행 같은 데 가서 사는 금파, 금코인 네. 이거를 많이 샀을 것 같다라는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금에 투자하는 자금의 성격도 조금씩 나누는데 금 ETF를 통해서 금에 들어오는 자금도 있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는 별로 안 늘었는데 네,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게 중앙은행들이- 투자 수요가 별로 안 늘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또는 뭐 여러 가지 수요가 있지만 예를 들어 뭐 터키나 그런 신흥국들은 네. 인플레이션 했지. 또는 달러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그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몰리면서 작년에 금이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졌거든요. 네. 그게 가격이 지금 이제 올해 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이러면서 좀 유동성이 조금 돌고 있잖아요. 연초에. 그러면서 금가격을 한 번 더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금리 뭐 당분간 안 떨어뜨리고 뭐 오늘 뉴스 보니까 파월은 2번 더 올린다 그러고 굉장히 세게 나오던데 네. 진짜로 그렇게 세게 하면은 금값은 좀 빠질 수 있겠네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게 금리가 오르는데 별로 안 빠졌으면 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빠질 룸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보통 금을 사는 요인은 그 경기 침체가 올 거야라는 생각으로 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있는데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경기 침체라는 그 의구심 이거를 언제 떨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년까지도 이렇게 쉽게 떨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좀 헷갈리는데 내년 돼서도 막 이제 막 경기 호황이야 뭐 이제는 금이 필요 없어 이런 시기는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내년까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면 이제 금리는 조금씩 빠지고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네. 금리는 조금씩 빠지고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되고 이러면 금 가격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지금은 있습니다. 뭐 2,000을 트라이 하면은 2,000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시군요. 네, 전고점 돌파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가 언제가 됐던. 사실 금이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하잖아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금 ETF로 자금이 빠진 것만 들어온다고 해도 네. 한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래프 제가 준비한 거 잠깐 봐주시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금 가격의 사이클을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이게- 하면 쉽지가 않은데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금은 세 차례의 장기 랠리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게 한 번을 보면 옛날에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보면서 워낙 금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뭐 퍼센트로는 높지만 이제 쭉 거의 10년간 장기 랠리를 했었어요. 아, 그러네. 퍼센트로 생각하면은 이건 엄청나게 오른 거네요, 이때. 네. 요때랑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뭐 닷컴버블 빠지면서 2000년대 초반에 미국 경기 침체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금 가격이 또 빠지지 않고 2008년 9년 경기 침체까지 또 쭉 한번 두 번째로 올라요. 여기 그때 500불도 안 했군요. 네. 금이 좀
자기만의 또 사이클이 있어요. 금은 또. 네.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이 2020년 코로나 때 유동성이 딱 풀리면서 금이 마지막으로 올랐었죠. 그때 막 주식 오르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금이 이렇게 쭉 올랐었거든요. 네. 나름.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이게 올라가다 꺼진 거예요. 지금 살짝 끝에가 꺾여 있는 게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꺾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안 꺾였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장기 랠리가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다. 네. 제가 볼 땐 그렇다고 보이고요. 안 그랬으면 저희가 좀 모델을 돌리잖아요. 뭐 금리가 이 수준이고 뭐 유동성이 이 수준이고 뭐 달러가 이 수준이면 금값이 얼마겠다라고 이렇게 돌려보면 제가 봤을 때 한 1950 정도는 이렇게 더 밑으로 빠졌어야 됐었던 금리 수준인 것 같은데 되게 방어를 잘 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도 방어를 하고 있는 게 보면 세 번째 장기 랠리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 화살표들이 꽤 길게 두 번 지난 이제 시기 동안 두 번 70년대에 한 번, 2000년대에 한 번 있었는데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그 화살표가 아직은 짧으니까 네, 이게 조금 더 끝이 길게 난 이어질 수 건지 있다. 더 갈 수 있는지라고 봤을 때는 그럴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이라는 게 또 좀 주목받는 게 보통 이렇게 한정된 공급의 가치 저장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보통 기업들을 보면 막 10년, 20년 차트를 보면 이렇게 쭉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원자재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원자재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 그래프를 보면 원유 같은 경우는 진짜 뭐 $60 올랐다. 그렇죠. 뭐 이 정도고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 성장성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요국들의 특히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고 거기다가 공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 금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